트럼프 관세,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 한국 기업 관세 돌려받는다. 우리가 이겼다고요? 아니요. 완전히 틀렸어요. 트럼프가 그날 바로 뭘 했는지 아세요? 무역법 122조 꺼내서 10% 글로벌 관세에 서명했어요. 한국 당연히 포함. 이기긴 뭘 이겨요? 페널티킥 막았더니 코너킥 날아오는 상황이에요. 환급? 대법원 판결문에 환급 얘기 한 줄도 없어요. 최대 1750억 달러 환급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그건 전 세계 수입업체 합산이고 한국 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 정부요. 한미 협의를 이어가겠다. 끝. 구체적 대응? 없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전쟁이에요. 오늘 뉴스에서 절대 안 알려주는 진짜 이야기 다 까발릴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상황 정리부터 해드릴게요. 2025년 4월 트럼프가 IEEPA라는 법을 근거로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IEEPA가 뭐냐? 원래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경제 조치를 취하는 법이에요. 적국 자산 동결, 테러 자금줄 차단 이런 용도로 만든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걸 어떻게 썼냐?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다 선언하고 관세를 때렸어요. 전쟁이나 테러에 쓰라고 만든 법으로 무역 적자 관세를 법의 취지랑 거리가 멀죠. 미국 대법원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2026년 2월 20일 6대 3으로 최종 판결. IEPA로 관세 부과하는 건 위헌이다. 이유는 간단해요. 미국 헌법상 관세를 정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언 하나로 관세를 마음대로 매기는 건 의회의 권한 침해라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요. 회사 예산은 재무팀 권한인데 사장이 긴급 상황이야 하면서 재무팀 안 거치고 돈 쓴 거예요. 사법부가 안 됩니다. 브레이크 건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좋은 소식 맞죠? 위헌 판결이 났으니 한국 기업들이 낸 관세 돌려받을 근거는 생겼어요. 다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판결문에 환급 얘기는 한 줄도 없고 실제로 돈 돌려받으려면 별도 절차와 소송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끝나면 제가 이 영상 안 만들었어요. 솔직한 이야기 해볼게요. 미국에서 관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정부가 뭘 했는지 아세요? 미국의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 기다렸어요. 건망했습니다. 물론 관세청이 환급 대상 기업을 사전에 추출하고 로펌들이 기업별 대비를 안내하긴 했어요. 근데 그건 민간 주도였고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시나리오를 내놓은 적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판결 이후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기면 환급 절차 어떻게 밟을지, 미국이 어떤 대체 관세를 쓸지, 지면 관세 부담 어떻게 줄일지, 협상 카드 뭘 쓸지 이런 게 준비돼 있어야 했는데 판결 나온 다음 날 긴급회의 소집하고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이게 나온 전부예요. 수능 비유 해볼게요. 시험 끝나고 잘 봤겠지 하는 학생이랑 점수별 지원 시나리오 미리 짜놓은 학생이랑 결과가 같겠습니까? 특히 우려되는 건요. 청와대 관계자가 예상 못한 건 아니다 라고 했어요. 트럼프가 다른 법을 써서 관세를 유지할 거란 것도 알고 있었대요. 근데 트럼프가 판결 당일에 10% 글로벌 관세를 서명할 줄은 대비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대법원 판결 나오고 한국 언론 반응 어땠는지 아세요? 트럼프 대법원에서 패배, 관세전쟁, 트럼프의 좌절, 레임덕 가속화되나? 딱 말씀드릴게요. 이거 오판입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트럼프 핵심 지지층이 누구예요? 러스트벨트, 공업지대 노동자들, 중서부 농민들, 기존 정치 엘리트에 불만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트럼프가 던지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나는 미국 노동자를 위해 싸우는데 워싱턴 엘리트들이 방해한다. 판결 나왔을 때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자기를 임명한 대법관 둘을 향해 비애국적이고 헌법에 불충하다. 국가의 수치라고 맹비난했어요. 그들 가족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보이세요? 이게 트럼프의 전략이에요. 자기가 진 게 아니라
기득권 엘리트가 미국 국민을 배신했다고 프레이밍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실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는지는 아직 불분명해요. 판결 직전 트럼프 지지율은 42%대로 이기 역대 최저였고 미국인 60%가 대법원 판결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어요. 공화당원 중에서도 30%가 판결에 찬성했고요. 하지만 핵심은 숫자가 아니에요. 트럼프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판결 당일 새 관세에 서명하고 오히려 원래보다 더 강해졌다고 선언했습니다. 주도권을 단 하루도 내주지 않은 거예요. 축구로 비유하면요. 우리가 페널티킥 막았다고 좋아하는데 상대팀 감독은 이미 전술 바꿔서 코너킥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임덕이라는 분석은 성급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 상황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고 있어요. 또 하나 짚어야 할 게 있어요. 대법원 판결로 환급금이 최대 1,750억 달러, 미국 재정이 휘청거릴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첫째, 환급 절차가 간단하지 않아요. 대법원 판결문에 환급 얘기는 한 줄도 없어요. 카보노 대법관이 반대 의견에서 환급 절차가 엉망이 될 거라고 경고했고 트럼프 본인도 2년간 소송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어요. 개별 기업이 일일이 소송 걸고 미국 행정부가 응소하고 항소하고 이러면 몇 년은 기본이에요. 둘째, 미국의 재정 여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1,750억 달러가 적은 돈은 아니지만 연간 재정 적자가 2조 달러에 육박하는 나라예요. 기축통화국으로서 다른 나라와는 재정 운용의 자유도가 다릅니다. 이 환급금 때문에 미국 경제가 흔들리는 시나리오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셋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돈 돌려주고도 다른 데서 더 뜯으면 되잖아요. 관세가 막혔다. 비관세 장벽을 높이면 돼요. 완전 검사 기준 갑자기 강화, 원산지 표기 규정 까다롭게 변경, 통관 절차 복잡화, 환경 규제 적용 이런 것들은 WTO에서 관세보다 문제 삼기가 훨씬 어려워요. 자국민 안전을 위한 기준 설정은 각국의 정당한 권리니까요. 미국이 마음 먹으면 관세 환급해주고도 그 이상으로 한국 기업들을 압박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미국 재정 망한다 이런 낙관은 위험합니다. 자, 진짜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트럼프가 대법원 판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세요? 판결 나온 그날 바로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근거법령 무역법 제122조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에요. IEEPA가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다른 법을 꺼내든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전 세계 모든 수입품의 10% 보편 관세, 중국이든 한국이든 유럽이든 다 10%.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요. 원래 처음부터 이 방향으로 갔어야 했다. 오히려 원래보다 더 강해졌다. IEPA 막히자마자 바로 다음 카드 꺼내면서 패배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라고 프레이밍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제122조 관세는 최대 150일간 의회 승인 없이 유지 가능해요. 5개월이에요. 5개월 동안 우리 수출 기업들이 10% 관세 맞으면서 버텨야 한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막을 수 있지 않냐고요. 공화당이 상원, 하원 다수예요.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관세 반대파가 있긴 합니다. 실제로 하원에서 반대표 던진 공화당 의원도 있었어요. 하지만 중간선거 전까지 트럼프의 정면으로 맞서서 차단할 가능성 낮습니다. 그리고 150일 후에도 끝이 아니에요.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미 예고했어요. 다른 법적 수단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의 관세 수입을 유지할 수 있다. 섹션 301, 섹션 232, 섹션 338 카드가 줄줄이 대기 중이에요. 트럼프는 한 방 막히면 바로 다른 방법 찾아요. 그래서 이겼다라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현실적인 이야기 해볼게요. 대법원에서 IEEPA 관세가 위헌이라고 했으니 그동안 납부된 관세를 돌려받을 권리가 생겼어요. 여기서 먼저 짚고 갈 게 있어요. 관세를 한국 기업이 냈다고 하면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미국 관세는 원칙적으로 미국 내 수입자가 납부합니다. 한국 수출 기업이 직접 낸 건 DDP 조건으로 수출한 경우뿐이고, 관세청에 따르면 대미 수출 2만 4천 개 기업 중 DDP 조건은 약 6천 개예요. 나머지는 미국 바이어가 냈기 때문에 환급 청구 주체도 미국 수입자입니다. 어쨌든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상당하죠. 근데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첫째, 개별 절차가 필요해요. 대법원 판결은 IEPA 관세는 위헌이라는 원칙을 정한 거지 기업별 환급액을 정해준 게 아니에요. 정산이 안 된 거는 사후정정으로 비교적 쉽게 환급받을 수 있지만, 정산이 끝난 거는 이의 제기와 소송이 필요합니다. 트럼프도 2년간 소송해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둘째, 미국 행정부가 협조적일까요? 트럼프에게 직접 기자가 물었어요. 환급할 계획이 있느냐? 트럼프 답변, 방금 답했잖아. 사실상 거부 시그널이에요. 온갖 행정 절차로 질질 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요. 환급 소송에 나서면 다른 데서 압박받을 수 있어요. 비유적으로 괘씸죄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올해 1월에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화학 제품에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어요. 이게 환급 소송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 기업이 다른 무역 조치에 타깃이 될 리스크는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게 독이 든 성배라는 거예요. 환급받을 권리는 있는데 잘못 건드리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정부 차원의 중재가 필수예요. 개별 기업이 미국 정부 상대로 싸우면 힘이 약해요. 한국 정부가 나서서 환급 문제, 한미 통상협의에서 일괄 처리하자라고 해야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행히 관세청이 DDP 수출 기업의 환급 절차 안내를 시작했고, CBP와 공조 체계도 가동 중이에요. 하지만 일괄 협의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대법원 판결은 끝이 아니라 2라운드의 시작이다. 왜 그런지 다시 짚어볼게요. 첫째, 법적 승리는 했지만 환급은 쉽지 않아요. 절차에 수년 걸리고 소송에 나서면 다른 무역 조치로 압박받을 리스크도 있어요. 둘째, 트럼프는 레임덕이 아니에요. 판결 당일 새 관세에 서명하고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 선언했어요.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이 작동 중입니다. 셋째, IEEPA 막히니까 바로 제122조로 10% 글로벌 관세를 때렸어요. 150일 한시지만 그 뒤에도 섹션 301, 232, 338이 대기 중이에요. 비관세 장벽도 높아질 겁니다. 넷째, 동맹이니까 봐달라는 안 통해요. 실제로 한국이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고 나서야 관세가 25%에서 15%로 내려갔어요. 우리가 가진 카드, 특히 대미 투자를 지렛대 삼아 실리를 챙기는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국제 관계에서 착한 나라는 없어요. 미국도, 중국도, EU도 다 자기 이익 챙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해요. 동맹이니까, 예의 바른 나라니까. 이건 국제 무대에서 안 통해요. 철저하게 이익 계산해서 우리 목 챙기는 게 진짜 외교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